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023년도 제3회차 콘크리트 기사 실기 필답형에 대한 문제, 복원된 문제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문항수는 12문항으로 나왔고요. 배점은 한 문항당 5점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의 수준 난이도를 보면은 좀 일반적으로 좀 평이했던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기출 문제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 보셨던 분이라면은 최소 한 40점대 이상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고득점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 이제 배합 설계에서 이제 콘크리트 이제 배합을 하는데 단위 수량, 단위 장골재량, 단위 굴물재량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에서 정수 처리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출제가 되었네요.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골재율, 시멘트 밀도, 장골재 표건 밀도, 굴물재 표건 밀도 주어졌고, 물 시멘트비, 단위 시멘트량, 공기량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 과정과 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항에 이제 계산 과정 답을 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위 수량에 대한 거 계산 과정 답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단위 장골재, 단위 굴물재 계산 과정 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수량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물시멘트비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단위 수량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물시멘트비 문제에서 주어진 50%에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수량 요걸 이제 구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W는 C 곱하기 0.5 그래서 C가 350 계산해 보니까 175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단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문제에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1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주어져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위들이 주어져 있고 여기도 문제가 주어져 있죠. 이럴 경우 이제 보통 여기다가 그냥 175kg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175kg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175kg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과정 답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단위 장골재량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위 골재에 대한 전체 최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 골재 전체에 대한 최적 V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VA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쓰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다른 또 교재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죠. S 더하기 G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같은 경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는 샌드 장골재, G는 그라벨 굴물재.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해 놓은 최적이다. 그래서 전체 1세제곱미터에서 나머지 이제 골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다 빼내면 되죠. 그래서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공기량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최적을 바꾸기 위해서 분모의 단위 수량은 물 1톤 1000kg이죠. 그래서 1000 시멘트 밀도 곱하기 1000 공기량 퍼센트 그러니까 이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10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000분의 175 더하기 시멘트 밀도 주어진 3.15 곱하기 1000분의 시멘트량 350 더하기 공기량 100분의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0.6739 세제곱미터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에 대한 거를 정수 처리한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계산 과정에서는 소수점을 좀 여유 있게 띄워주시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답에서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정수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첫째 자리 반올림에서 정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적에 대한 거는 이렇게 다섯 자리 반올림에서 넷째 자리 써줘도 되고 물론 넷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 반올림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아닌데 이왕이면 조금 여유 있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래서 단위 장골재량은 이제 단위 골재 전체 최적 주어진 전체에 대한 최적 0.6739에다가 여기다가 장골재량을 구하기 위해서 장골재 비율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문제에서 지금 정해진 40%
돼 있죠. 그래서 0.4 곱하기 장골재 밀도 2.59 곱하기 1000을 곱해준 거는 이제 단위를 맞춰주는 거죠. 장골재 밀도에 대한 단위를 이제 킬로그램과 그다음 메다의 이 단위로 바꿔주는 거죠.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진 단위를 보면은 장골재 그램 퍼 세제곱센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램을 갖다 킬로그램을 바꿔줬고 세제곱센치를 메다의 세제곱의 메다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1000을 곱해줬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소수 첫째 제 반올림에서 698kg per 세제곱미터 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굵은골재에 대한 거는 단위 굵은골재량 최적 곱하기 굵은골재 밀도 곱하기 1000인데 0.6739라고는 전체 최적에다가 곱하기 그러면은 전체의 골재량을 1로 봤을 때 0.4가 장골재니까 이걸 빼면 굵은골재의 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또 0.6739에서 장골재 최적을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굵은골재 밀도 2.62 곱하기 1000을 해줬더니 1059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은 첫째 문항이 정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통 중량 철 콘크리트 직사각형 단순보에 대한 물음의 답을 하라 이래가지고 균열 모멘트를 구하는 게 있었고 그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는 이 문제가 한 문제에 두 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량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는데 람다 값 있죠. 람다 값에 대한 게 보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를 사용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철근량 2570, 설계 기준 강도 30메가파스칼, 철근 항복 강도 4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단면이 하나 주어졌죠. 그다음 이 높이가 이제 U 높이죠. 이거는 D가 되겠고, 이건 전체 높이 H가 되겠고요. 균열 모멘트, 균열 그러니까 콘크리트 이게 하중이 실리면 콘크리트 하다 보면 이제 몸에 균열이 생기겠죠. 균열 인장이 취약하니까 이 콘크리트 하단부가 인장에 취약하니까 균열이 생기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래서 균열 모멘트를 구하는 계산 과정과 답.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설계 전단 강도 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계산 과정. 자, 균열 모멘트 MCR은 Y분의 FR 곱하기 IG. 그래서 우리가 파괴 개수라고 그랬죠. FR은 콘크리트 파괴 개수. 그래서 콘크리트 하부의 인장에 의해서 파괴가 되실 때, 그죠? 이때의 개수값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값에 대한 거는 0.63 곱하기 람다 루트 FCK라고 하는 게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골재를 사용하니까 이제 1을 써야 되죠. 그냥 이거를 람다를 1로 봤어요. 1 곱하기 문제에서 설계 기준 강도 30 주어진 거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3.45 메가파스칼. 그래서 메가파스칼의 단위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같은 거라 그랬죠. 뉴턴파 제곱밀리미터하고 메가파스칼은 같다. 이렇게 하나 외우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안 쓰고 뉴턴파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이거 동일하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쓰죠. 그러면 뉴턴파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같은 단위긴 한데 여기가 밀리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제곱밀리미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R 구하고요. 콘크리트 파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이제 이 IG라는 단면 이차 모멘트죠. 그래서 12분의 B 보의 폭과 높이 H 이걸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폭 B는 250 그리고 높이는 450 요게 되겠죠. 이거 450 요게 아니고 요거죠. 이거 H 자 450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898,437,500 자 그리고 단위는 뭐야? 4제곱제 4제곱 이게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또 4제곱 여기 이제 교재에 혹시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고치세요. 이게 뭐 4제곱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에 y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의 중립축 중단까지 거리가 요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걸 절반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450의 절반인 225mm 이걸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균열 모멘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분의
이게 FR, 콘크리트 파괴 개수 3.45 곱하기 나머지, 이거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요거 나온 거, 요거 그대로 넣어서 정리를 해 보시면은, 109,374 뉴턴 점 밀리미터. 단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균열 모멘트일 때 뭐예요? 뉴턴 곱하기 뉴턴 점 밀리미터예요. 그죠? 이렇게. 이거 슬러시가 아니고, 이거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잘 해주다가 여기서 또 실수를 해서 뉴턴 파 뭐 밀리미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항상 조심하세요. 단위 쓰는 거를, 이때는 어떤 단위를 쓰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둘 필요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면 오답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 그래서 이거는 킬로뉴턴 보면 킬로뉴턴 점 메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위를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답은 여기다 킬로뉴턴 점 메다로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난 그냥 뉴턴 점 밀리미터 정리 여기까지 쓰겠다고 여기까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더 너무 길기 때문에 킬로뉴턴 점 메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전단 강도는 어떻게 해요? 파이 VC는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단부에서 콘크리트가 전단에 그죠? 견딜 수 있는 그 강도. 여기다가 우리가 강도 감소 계수라는 걸 곱해주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VC는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6분의 1 람다 루트 F 스키 BWD. 그래서 우리가 전단에 관련되는 철근 우리 강도 감소 개수는 뭐예요? 0.75를 쓰죠. 0.75.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보통 경량 골재이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쓴 거예요. 이거 곱하기 루트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곱하기 B 5의 폭 그다음에 D는 U 높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U 높이.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쓰는 게 아니고 이때는 요걸 써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68,465 뉴턴. 전단이니까 그냥 뉴턴, 힘의 단위, 뉴턴. 그래서 이거는 68.47 킬로뉴턴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면 람다라고 하는 것은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데 보통의 그죠? 보통의 골재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중량, 그러니까 보통의 골재를 사용할 경우 보통 우리가 1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래,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지만 모래 경량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뭐 보통 중량, 보통이 아니고 모래, 근데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모래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0.85고, 그 다음에 전체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0.75다. 이렇게 요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1.0을 그대로 써준다는 거.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도, 빼고는, 1을 그대로 써준다는 거.